네, 지금부터는 매일 장 보는 남녀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늘 이 시간을 책임져 주는 분이죠.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한숨을 돌리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죠. 자, 또한 그 나스닥과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특히 테슬라는 5.83% 어떻게 보면 아주 초강세 마감을 했고요. 또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뭐 페이스북까지 기술주들 상승 흐름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그만큼 고점에서 급락도 나왔었지만 어제 우리나라 시장 2%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고점에서 흔들기에 따른 변동성이 그 어느 시장보다 좀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시장은 그 지수는 고점에서 급락 이후에 다시 V자 반등을 바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그만큼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V자 반등보다는 위에 매물을 천천히 소화하면서 한 달 정도는 완만한 어떤 변동성에 의한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전일 이제 뭐 조국 쪽의 금리 이슈도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고 당분간은 또 변동성이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뭐 시장은 항상 그 약세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좀 악재가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 또 호재가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호재와 악재가 늘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조금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겠고 그 안에서 그러면 지수는 좀 흔들리더라도 종목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불안한 종목을 사면은 그만큼 많이 마음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괜히 뭐 종목 내용도 확인을 안 하고 단기 급등주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수가 좀 빠져서 같이 좀 급락이 나오면 그거만큼 불안한 게 없죠. 그런데 앞으로 업황과 실적이 거의 뭐 99% 무조건 좋아지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뭐 주가는 지수가 좀 빠지면서 같이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미래 성장성이 보장된다고 하면 결국은 주가는 영업이익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은 그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섹터 보시면서 말씀 한번 더 추가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 만나볼게요. 네, 저점 매수 공략 가능한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점 매수가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힌트를 좀 더 주세요. 그냥 힌트 말고 바로 보시죠. 종목 바로 얘기할 거예요? 네, 바로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일 장 보는 남녀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장바구니 열어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 장바구니에 뭐 담아오셨어요? 제가 꾹꾹 눌러 담은 종목 바로 이거죠. 어머머, 웬일이야. 이 차 전지 관련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M+ 바로 2차 전지 조립 자동화 기기 전문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키징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후공정 쪽 자동화 장비 그리고 패키징, 조립을 다 담당하고 있는 M+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소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모듈, 셀, 그리고 이 패키지 그리고 배터리 팩 등 다양한 소재와 부품 그리고 공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은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는 도입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2차 전지 시장은 일단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먼저 선두로 2차 전지의 미래를 보여줬다면 이제 뭐 현대나 기아나 뭐 도요타, 그다음에 유럽의 그 독삼사, 그리고 뭐 미국의 기존 양산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그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았고, 자, 이렇게 어떤 산업이 처음 시작이 되면은 그 도입기에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설. 그렇죠? 증설을 할 때 특히 이런 제조 장비나 이런 그 조립, 이쪽에 있는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엠플러스는 바로 제조장비 기업으로서 지금 올해 그리고 뭐 내년까지도 가장 큰 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엠플러스 2차 전지 여러분들 시장은 물론 지수는 또 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2차 전지 시장이 만약에 역성장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시장이 빠진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갑자기 네. 뭐 그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전기차로 가던 그 상황에서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냥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동기 시대에 역병이 돌아서 전 세계의 그때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타노스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청동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진 않아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는 시대의 흐름이었단 말이죠. 네. 그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아무리 시장이 뭐 지지부진하고 뭐 해도 저는 결국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시대의 변화, 시대의 패러다임은 절대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엠플러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밀고 있고요. 저 무슨 사진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그 2차 전지 패키징 장비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섞는 속도, 뭐 처리 속도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런 이유로 이번에 그 정부에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강소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개를 선정을 했어요. 네. 100개를 선정해서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국책 사업 같은 거를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물론 뭐 아무 기업이나 선정이 되진 않겠지만은 우리 이제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부의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엠플러스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차트 흐름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차트 흐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고성장성과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주가는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쪽은 먼저 전방 산업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뭐 테슬라나 현대기아차 같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먼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바로 완성형 배터리 기업들, 그렇죠? 예를 들어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그 배터리 팩, 완전히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 전방 산업에 납품하는 대형주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 그 다음에 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소재나 그다음에 장비 등등 협력사들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에는 대형주 시장이 계속 가면서 뭐 현대, 기아, LG화학 이런 종목들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강소기업들, 좀 소기업들, 2차 전지 쪽으로 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엠플러스 이런 그 기대감과 그다음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788억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매수를 해놓으면 무슨 바이오주들 실적 없이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엠플러스 오늘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다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다 들어보기는 했지만 투자 포인트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2차 전지 조립 자동화 기기 전문 기업이고 그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설을 할 때이기 때문에 장비 기업들이 굉장히 호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무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160% 이상 늘어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선정한 소부저항 강소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가도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은 뚜렷한데 주가 위치가 일단은 뭐 부담스럽지 않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그럼요. 오늘 5시 10분에 공개 방송이 있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mbnggold.com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꼭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도 시장에 대한 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장 보는 남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장 보는 남녀의 이창진, 네, 이창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